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자, 오늘로서 벌써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며칠째 됐죠. 그래서 계속 푸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푸틴 사주를 풀어봤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푸틴이 미워하는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푸틴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지금이 세 번째 영상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뭘 볼 거냐면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왜 푸틴이 그 러시아 대통령실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아, 과연 이것이 뭐 그릇이 커서 뭐 자기 딴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뭐 명목으로 하겠지만 과연 사주가 어떻길래 저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저런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이 옆에 있는 사주가요. 유영철. 자, 사이코패스. 살인자 유영철 사주예요. 자, 70년 4월 18일생입니다. 자, 대운수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6, 16으로 가요. 여러분 이걸 보고 제가 뭐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지 한번 사주 좀 보세요. 공통점이 좀 보이죠? 그게 바로 사주 지지에 있는 이 토예요. 술토, 진토 이런 토가 보이죠? 축토, 미토는 이렇진 않아요. 같은 토지만 물론 그것도 고장지긴 한데 그것도 고지죠. 그런데 이 술토, 진토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술토와 진토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좋게 말하면 용기고 대범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근데 푸틴이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겁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대범하고 생각하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좋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옆에 사이코패스 살인자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은 그래도 대통령이고 그런데 유영철은 지금 아마 깜빵에 지금 수감 중이죠. 네. 어쨌든 한 사람은 범죄자예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과 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도 진 있는데 나도 술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과 술이 있으면 이렇게 푸틴처럼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운이에요. 어떤 운의 나쁜 짓을 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푸틴은 현재 71대 운 올해에 71세 되는 올해에 71세인 올해인 이민년에 지금 지금 전쟁을 시작을 했죠. 전쟁을 지금 저질렀어요. 근데 유영철은 16대 운에 최초의 범죄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19세거든요. 19세예요. 그게 어떤 해였냐면 바로 무진년이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요. 이게 무슨 뭐 푸틴한테 이 병일간한테 뭐 어? 이 병화일간한테 정화가 겁재니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임수가 편관이니 이제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유영철은 뭐 16대운의 임수가 편제인데요. 그죠? 편제 대운이고 19세에 세년간이 모토니까 비견운이죠.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겁제, 편관, 편제, 비견 이런 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게 어디서 원인이 왔는가? 자, 볼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푸틴은 병술 일주인데요. 여기가 묘지가 이렇게 있죠. 묘가 있다는 얘기는
무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서 거기다 집어넣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묘라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연지에 있는 이 진토도 사실은 임수를 잡아 넣을 수 있는 묘예요. 임수한테는 묘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고장지들은 다 무엇을 죽일 수 있는 글자죠. 이 지는 임수를 죽이는 글자고 술은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 죽고 너 죽고, 그죠? 임수는 적이니까, 나한테 적이니까요. 나 죽고 너 죽고 사생 결단을 하는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왜 올해 그렇게 됐냐면 바로 이 술과 인연이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게 온다 그랬어요. 양인이. 도끼가 생기는 거죠. 도끼가. 도끼가 생겼을 때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이 오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지금 정화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안 나면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뭐 아무런 뭐 기분이 좋으면 이런 짓을 안 하죠. 근데 이제 화가 난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유영철을 한번 볼게요. 유영철 사주에서 무진이 여기 지는 여기 또 자기 자신의 묘를 여기 깔고 여기 지금 연지에 자기의 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묘가 여기 연지에 있는 거예요. 나의 묘가. 그리고 또 이 지는 무엇의 묘냐면요, 여러분. 이 진토는 무엇의 묘이냐? 바로 임수의 묘죠. 그럼 이 임수가 뭡니까? 무토한테는 이게 편재죠. 그럼 뭐예요? 불특정 다수 여자들. 내 거가 아닌 여자들이죠. 편재는. 그러니까 유영철은 뭐예요? 내 월지와 일지에 여자들의 묘지를 깔은 남자죠. 여자들의 묘지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죽일 수 있는 갑자기 이제 죽인다니까 그런데 여자들을 거기다 다 가둘 수 있다라는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6대운을 보면요. 유영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16대운은 이 전에는 4대운은요. 물론 이 사도 뭐 좋은 거 여기 지금 사술 원질에다가 뭐 겁살에 그렇지만 요때는 범죄를 안 저질렀잖아요. 근데 왜 19세 무진년에 범죄를 저지르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대운. 바로 이게 뭐예요? 무토한테 뭡니까? 이것도 또 양인살입니다. 또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여기도 푸틴도 이렇게 화가 나고 도끼가 생기고요. 유영철도 똑같이 이모대운에 양인살이 이렇게 떡하니 오니까 이 화를 주체를 못해요. 너무 화나 죽겠어요. 근데 이제 이 푸틴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아니까 이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엄청난 화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도 할 수 있지만 군사를 동원하고 유영철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나니까 그 화를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고 풀려고 한 방법이 바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이것이 뭐 희신이다 귀신이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인이 오게 되면은 뭐 희신이면 뭐 화가 뭐 예쁘게 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화는 그냥 나는 거예요. 희신이든 귀신이든. 무조건 그냥 화 나고 막 주체를 못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이 이모대운 중에 무진이 오게 되면은 바로 이게 뭐예요? 여자들의 무덤. 불특정 다수 여자들을 다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 여자들만 죽인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도 죽였는지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거 죄를 우리는 이제 보통 여자라고 하지만 그냥 흔히 우리는 그냥 죄를 그냥 무엇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상대 물건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것을 묻고 싶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술이나 진 같은 이러한 그 고장지를 가진 사주들은 뭔가를 묻어야 된다라는 것이 숙명이에요. 뭔가를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화가 많이 났다 그러면은 정말 나쁜 사주. 지금 유영철 사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토가 굉장히 지지에 많죠. 안 묶고는 못 베기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묻는 이 글자 자체가 또 뭡니까? 이게 무토한테는 뭐 백호 뭐 이거는 뭐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지만 이게 바로 홍염이에요. 홍염. 그럼 뭐가 됩니까? 즐거워요. 묻는 게 즐거워요. 근데 바로 그걸 뭘 묻어요? 편재를 묻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죄를 묻어버리는 게 재밌다, 즐겁다. 참, 이런 사람이 그냥 게임이나 할 것이지. 게임에서 죄를 묻을 것이지. 실제로 저 당시면은 아, 게임 있긴 있었을 텐데요. 1988년도에 없었나? 그때는 좀 없었겠네요. 어찌되건 간에 집도 가난하고 그러면 게임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 진술충이 일어나니까 이 무진년에 진술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니 무덤이 열리잖아요. 뭐라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이 진이. 홍염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푸틴은 재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술하고 진이 무슨 재미있는 글자입니까? 병화한테. 재미있는 글자가 아니죠. 하나도 홍염이라든가 하나도 여기서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술진 자체는 그냥 그냥 화가 나서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역마가 오다 보니까 멀리 가서 타 지역에 가서 사람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죽게 만드네요. 자, 우리 그리고 다른 살인자 정남규의 사주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 사주는 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기유년에 자, 시주는 몰라요. 정남규입니다. 정남규. 자, 자, 정남규 이 사람 사주도 보면은 진과 술이 있죠. 진과 술이 있어요. 또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나의 묘예요. 임수의 묘. 그리고 술은 편재의 묘. 편재. 편재의 묘니까 병화의 묘죠. 병화의 묘. 그리고 무토의 묘도 됩니다. 무토면 뭡니까? 편관의 묘. 그죠? 편재와 편관의 묘예요. 이 술은. 그러니까 정남교도 뭐냐면 내 묘도 갖고는 있지만 내 묘도 있기는 있지만 편관이니까 내 적, 내 적, 나를 공격하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 존재들, 두려운 존재와 그다음에 또 편재, 어떤 그냥 여성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 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글자 있는데 좋은 사주도 있으니까 전부 이 글자만 있다고 내가 전부 범죄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물론 저 시주에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니까 이거는 음, 여기 지금 여성의 무덤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돈이잖아요. 편재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구조를 가진 사주라면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가. 지금 제가 정남규에 대운을 안 적었지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운이면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죽이려면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상관이라는 게 되겠죠. 범죄를 저지른 상관. 상관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야 되겠죠. 범법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음, 정남규가 범죄를 저지른 게 병인 때문이거든요. 자, 병인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고요. 기사년에 저질렀어요. 물론 이제 시주까지 있어갖고 작용을 다 봐야겠지만, 제가 이거를 왜 적어놓고 보냐면요. 이게 지금 진이 이렇게 묶여서 풀리지 않아서 작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진술충이 돼야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하려면. 왜냐면 이제 여기가 월주가 정남규한테는 나쁜 글자잖아요. 그죠? 임수가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신약한 편인데다가 여기 편관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주 중에서도 이렇게 편관이 떠 있고 묘가 있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대운에서 임목이 왔는데 여기 임목이 병지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든다는 거예요. 식신이 병이 드는 거예요. 하는 일이 병이 드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고 돈 욕심은 굉장히 드는 그런 대운인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고 돈 욕심이 들고. 그러면서 이 산은 뭐가 되냐면 산은 원진이 되는 거예요. 그 원진. 뜻대로 안 된다. 뜻대로 안 된다. 사술 원진이 일어나는 거죠. 뜻대로 안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또 허자가 축이 오잖아요. 축이. 그러면 진축파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진술충이 일어나게 되는 거. 진술충이 일어나니까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여기 기토가 정관이잖아요. 정관해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도 또 정관에서도 정관운에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육신 갖고 우리가 천간이 무슨 해다, 뭐 겁재다, 정관이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운세풀이 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제가 지금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사주에 이렇게 물론 지금 시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주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지 대한 그 핵심을 잡을 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푸틴하고 유영철 사주하고 정남규 사주에서의 공통점 전부 다 어떤 무덤을 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죄를 집어넣으니까 나쁘면 죄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또 대상을 집어넣는 거니까 사람을 죽여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주 자체에 여기 지금 이 유잖아요, 유. 이거는 도화도 되고요. 육해도 되고요. 음. 월지 자체는 나쁜 짓을 하는 성향은 아니죠. 월지 자체는. 근데 이제 유형처럼 월지 자체가 백호이면서 진술충 자체를 일으키게 하죠. 훨씬 여기서 기질적으로 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 지금 보세요. 여기 무진, 경진, 경술 해갖고 지금 토금으로만 돼 있죠. 토금으로만.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사주에서 병화가 없게 되면요.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화가 떠 있으면은 환히 알려지기 때문에 잘못을 쉽게 못 저지르는 사람이 돼요. 밝게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여기 떠 있게 되면은 사주가 밝은 거죠. 그렇게 되면 남몰래 저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유영철은 이게 없어요. 그게 없고 이렇게 또 이미 뜨니까 얼마 천지가 깜깜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남규도 보세요. 임무기해서 깜깜하죠. 빛이 없어요. 천간에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짓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바보 같은 게 여기 지금 이 병이 있잖아요. 들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언젠가는 잡힌다. 저 당시에 바로 안 잡혀도요. 언젠간 잡혀요. 병이 뜬 때 잘못을 하면은. 완전 범죄가 안 되는 거죠. 병이 뜬 대운에 잘못을 저지르면. 근데 병이 떠도 지금 자기가 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든지 여기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죠. 무서운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병화가 있어도 이거를 묻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아예 유영철은 아예 병화도 없고 임수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겁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여러분 지지에서 뭐 아무리 오화가 오고 사화가 오고 이거는 지지에 있는 거는 어, 그렇지가 않아요. 환하게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푸틴은 위에 병화가 있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자마자 전 세계가 다 잘못됐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신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야. 괴로울 겁니다, 푸틴이. 자, 오늘 여러분 영상 어떠셨어요? 항상 흥미로 봐주세요. 영상이 뭐 사주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 사주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처럼 그렇게 사소한 내용이라도 다 모여져야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흥미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